건축가의 목표는 유일성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유일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상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워크의 인공지능 건축 설계 엔진은 심층 강화학습을 기본 토대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강점은 학습된 모델을 토대로 별도의 탐색 단계 없이 빠르게 최적해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워크의 CEO 조성현입니다. 저는 스페이스워크를 창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건축설계사무소를 세워서 소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매입 검토부터 건축 계획까지의 과정을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도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손이 닿지 않는 소규모 땅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이 문제를 기술의 힘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 설계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도전했던 과제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획설계였습니다. 기획설계는 기계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고 답 또한 명확한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팀이 2016년에 초기 프로토타입을 공개할 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기계적인 일은 기계에 맡기고 창의적인 일에 나의 시간을 쓸 수 없을까였습니다. 컴퓨터로 건축 설계를 자동화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컴퓨터는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건축 설계안을 모두 생성해 봅니다. 그리고 각 설계안에 점수를 매기는데요. 점수 책정 기준은 면적, 채광량, 수익성 등 건축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최저안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생성할 수 있는 건축 설계안의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 수치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단위이기 때문에 각각의 설계안에 점수를 매기는 건 연산량의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사람은 토지의 상황과 조건 같은 건축적 맥락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몇 가지 설계안을 검토한 다음 최종 건축 설계안을 도출합니다. 건축에는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건축가는 토지 형상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판상형 설계보다 중정형 설계가 낫겠다라든지 직각주차보다 평행주차가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에 따른 직관을 규칙의 형태로 구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관은 일종의 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워크는 인공지능이 다양한 건축 사례를 학습해 건축의 맥락을 파악하고 건축가가 직관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인공지능의 인공신경망이 학습한 맥락에 따라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층 강학습을 적용했습니다. 심층 강학습은 논리적 규칙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에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건축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고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해냅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토지와 건물이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전체 토지의 80%가 100평 이하고 90%가 200평 이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토지에서의 건축은 수익과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아파트와 빌라 설계를 예로 들면 두 프로젝트의 수수료는 최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나지만 실제 설계에 드는 노력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나 건설사, 건축가 입장에서는 수익과 수수료가 높은 대규모 토지 건축 시장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이렇게 무수히 많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시의 소규모 토지에 주목합니다. 저희의 미션은 인류의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 그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을 위해 스페이스워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워크의 전체 구성원 60여 명 중 60% 이상이 엔지니어인데요. 전산학, 수학, 물리학, 금융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엔지니어들이 건축, 도시, 부동산 등 도메인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힘으로 토지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점에서 봤을 때 건축 설계는 약 10에 210제곱 이상의 방대한 상태 공간에서 최적해를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로 알려진 바둑의 경우 약 10에 170제곱 크기의 상태 공간을 갖는데 건축은 바둑에 비해서도 훨씬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로 더 많은 건축 요소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건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탐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한된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범용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축 설계에는 비정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설계안을 탐색하기에 매우 복잡한 논리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는 적절한 설계안을 도출하고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스페이스워크의 인공지능 건축 설계 엔진은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그동안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심층 강화학습을 기본 토대로 활용합니다. 심층 강화학습 방식에서는
학습 주체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스스로 환경과 상호 적용하며 최적의 정책을 학습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강점은 학습된 모델을 토대로 별도의 탐색 단계 없이 빠르게 최적해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건축 설계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해보면, 먼저 에이전트가 설계안의 스테이트와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할 건축 요소를 선별하거나 배치할 위치를 선정하거나 공간을 어떻게 분할할지를 결정하는 식입니다. 그러고 나면 에이전트는 선택한 액션에 대한 보상 또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르코프 결정 과정을 토대로 건축 설계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화학습의 에이전트는 정책을 학습하고 학습한 정책에 따라 주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은 가능하나 더욱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심층 강화학습 방식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해서 비정형적인 고난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건축 설계안을 생성해보며 더 나은 정책을 찾아 문제 해결력을 스스로 향상시킵니다. 심층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학습한 정책을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익스플로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충분히 해보지 못하게 되면 종종 로컬 맥시멈 상태에 빠져 좋은 설계안을 생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셰넌 엔트로피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충분히 다양한 설계안을 생성해보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접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설계안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건축 설계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에 포함된 다양한 기하 정보와 수치 정보를 적절히 가공하고 압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건축 설계를 학습하는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는 인류가 태초부터 지속해온 고차원적이고 숭고한 활동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인공지능 건축 설계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이 다양한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건축 설계 엔진은 건축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고난도의 설계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산물인 인공지능 건축 설계를 저는 기술을 넘어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건축 설계를 할 때 건축가의 목표는 유일성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유일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상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목표는 건축 설계를 발명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안에서 최적의 설계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건축사학자 루돌프 비트코버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건축가 팔라디오의 건축을 연구해서 빌라 건축의 프레임워크인 나인스퀘어 그리드를 도출하고 건축 설계를 일회성 해결책이 아닌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팔라디오의 대표적인 빌라 로툰다를 하나의 개별 오브젝트 혹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베리에이션 중 하나로 바라보는 시스템적 관점입니다. 컴퓨터가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처럼 건축을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건축을 시스템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건축가는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디자인해야 하며 선택한 조건에 따라 다수의 디자인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은 요소가 모여 디자인된 집합체입니다. 이때 각각의 요소는 환경을 조합하는 규칙과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성 요소들의 연결 구조가 전체를 이루게 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요소는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진 결정은 상태로 표현되고 상태들의 집합으로서 디자인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은 디자인 공간의 복잡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가는 개별 요소들의 관계와 제약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편향 분산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선택된 디자인을 평가할 때 인간은 정성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컴퓨터는 정량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인간 대신 컴퓨터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디자인을 측정하고 정량적 평가와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목적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각각의 목적 함수는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적합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목적 함수가 유도한 결정들의 집합은 건축가가 설정한 목표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나의 마스터피스, 개별 디자인으로 인식됐던 건축은 일련의 질서를 근거로 한 시스템으로 규칙과 조건적 상황에 따라 변주되는 쉐이크램으로 나아가 휴리스틱 기반의 페르메트릭 디자인으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통계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관점을 확장해 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건축가의 디자인 파트너가 되면 건축은 컴퓨터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설계되고 디자인의 생성, 평가, 추천에 이르는 과정은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건축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해져서 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껏 건축의 재력을 가진 1%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인공지능과 건축가의 조합은 건축을 99%를 위한 것, 즉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